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 주단쌤입니다. 네, 오늘은 가정 방문을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공부법으로 우리 자녀를 무려 영재 학교에 보내신 우리 아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단 가면서 얘기하실까요?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처음이죠. 그죠. 네. 기대돼요. 어떤 상황일지. 독특한 공부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직접 가봐야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 집에는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를 직접 가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무려 서귀포. 서귀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집 거실입니다. 정말 거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거실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거의 컴퓨터요? PC방인데요? 네네네. PC방하고 거의 성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일단 TV는 안 보이고, 그렇죠. 네. 여기가 거의 스터디 카페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네, 소장님.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2년 전에 거실 위치를 바꿨는데요. 네. 스터디 카페로 만들려고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아예 거실이 되어 있고, 한테 네. 처음에는 2년 전에는 약간 수험생이 아니어서요. 네. 읽으라는 책을 꽂아두라고 각자 책장을 줬습니다. 네. 현의 책장이고 수의 책장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학습지가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책보다는. 지금 학년이 학년이 여기 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네. 현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3살 차이. 뭐가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여기는 네. 약속, 시간표. 약서를 많이 쓰신다고 자녀를 여기 위해서. 저쪽에 저쪽에서요.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계약서 쓴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이요. 소장님이 저희 집이 처음에 네. 계약서를 쓴 이유가요. 제가 집에 머물고 있는데 네. 아내하고 아들 둘하고 네. 이게 다투는 일이 맨날 똑같더라고요. 어, 네, 매일 다투는 똑같은 걸로 다퉈가지고 네. 네. 아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종이에 쓰기 시작한 게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은 이 계약서들이 그냥 다 일상이 됐습니다. 네. 공부할 때 핸드폰을 일정한 장소에서 장소에 두고서 하기. 그래서 바구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핸드폰 바구니는요. 네네. 네, 잘 각자 때.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요. 네. 잘 때. 아, 네. 이건 안방이죠? 네, 안방에 원래는 이 애들이 핸드폰- 사는 방이 아니잖아요. 그쵸? 핸드폰 바구니가 거실에 있었는데요. 네. 애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바구니를 우리 아빠 엄마가 혹시 급한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안방에 놓자. 어.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래서 안방에 여기다가 자기 전에. 네. 그쵸, 애들 스마트폰 하다가 너무 늦게 자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예, 되게 네.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잠을 더 푹 자.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앉아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은 직접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릴 이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실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 좀 구체적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내과 의사 김석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아빠의 교육법 책을 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좀 들어오면서부터 영상을 네. 찍었거든요. 처음으로. 네, 저희도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이 거실 교육법이 일단 뭔가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거실 교육법은 단순히 거실에서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아들하고 저와 아내하고 거실에서 하는 차를 마시고 아들들이 게임을 하고 그다음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제가 여기서 책을 읽고
그런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 곳에서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거실교육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거실에서 함께 네. 생활도 하고 뭐 네. 공부도 당연히 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 TV가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책상이 지금 몇 개가 딱 붙어 있어요. 네. 거의 뭐 카페, 스터디 카페처럼 네. 이제 한쪽엔 책장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여기 PC방처럼 딱 봐도 모니터도 엄청 지금 크고요. 사양도 되게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거의 게이밍 PC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PC방하고 거의 똑같은 사양으로 제가 구입을 했고요. 네. 2대를 구입해서 지금 거실에 설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드려보고요. 또 네. 벽에 보면 약속, 각서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거실 교육법에서 중요한 파트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거실에서 좀 잔소리를 줄이고 서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든 약속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도 거실에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안방에 네네. 아이들의 휴대폰을 놓는 네. 그런 거 따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가거나 그럴 때 공부할 때도 거기다 놓나요? 이 거실에서 공부할 때는 다 저기다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네. 안방에 있는 일종의 이제 바구니 같은 역할을 네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에 충전을 시켜 놓으면서 네. 휴대폰은 분리되고 네. 자 이게 지금 전반적인 이 우리 원장님의 가정 거실의 어떤 풍경입니다. 진짜 이제 궁금한 게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거실 교육의 시작이요? 네. 처음에는 거실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을 좀 책 읽기 편한 곳으로 만들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딱 10년이 됐는데요. 10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오기 전에 저도 꿈이 똑같아요. 남자들처럼요. 큰 소파에 누워서 이쪽에 TV를 딱 걸어놓고 TV를 야구를 보는 거 좋아하니까요. TV를 보겠다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 오기 전에 거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그때 아들들이 6살, 4살이었거든요. 아들 둘하고 저하고 리모컨을 갖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거 보고 싶다. 나도 내 보는 거 보고 싶다. 다투는. 그래서 이사를 가도 어차피 거실에 있는 TV가 제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과감히 TV를 버리자. 그렇게 생각해서 TV를 버리려고 하니까 또 TV를 바지가 아까우니까 그걸 안방으로 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거실을 TV를 버리는 대신 제가 첫째 수가요. 책 읽기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큰 소파랑 거실 중앙에 카페트를 깔아서요. 책을 읽기 좀 편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 한 게 거실 교육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출발이 됐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PC방을 방불케 하는 저도 왕년에 게임 좀 했던 사람으로서 네. 네. 요거는 어떻게 생기게 됐나요? 이거요. 제가 거실 교육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냐, 방에 설치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 집의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6년 정도 전인데요. 6년 전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오려고 했어요. 아우, 잘 알죠. 네, 오버워치 그 게임이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게임이었는데요. 그 게임이 나오니까 첫째 수가 우리 오버워치를 이제 해야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오버워치를 해야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원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애들한테 게임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진짜 고민을 했어요. 컴퓨터를 애들한테 사줘야 되길 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 저는 애들하고 약속할 때 먼저 이런 큰 거를 줄 때는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얻어내야 되니까 엄마 아빠도. 그래서 3가지를 얻어냈는데요. 그 3가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하자. 두 번째는요. 컴퓨터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을 하고 사자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사는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은 지워달라. 근데 이 3가지 중에 제일 제가 잘한 계약이요. 3번째예요. 3번째. 왜냐하면 요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학원 앞에서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게임하는 데. 저도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는데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전 조금은 한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워달라 그랬더니요. 세 가지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그 세 가지를 애들이 동의를 해줘서 지금 컴퓨터가 거실에 설치하고 데스크탑으로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실교육법의 한 부분에 대한 이제 출발점과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근데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그렇죠. 컴퓨터를 사놨는데 아, 네. 되게 많이 고민들이시란 말이죠. 도대체 게임 때문에 진짜 환장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듣고 맨날 싸워야 되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아이들이 뭐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유명한 게임들을 보면 네, 맞습니다. 워낙 이렇게 몰입도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는 제가 게임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전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2019년도에 게임을 심의윤리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게임하는 시간이요 나와 있어요. 평균 8.8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아들들한테 게임을 이렇게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7시간, 일주일에 7시간은 시켜주자. 평균이 일주일에 8.8시간이니까 7시간을 시켜주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도 그래 아빠 오케이 우리도 7시간 정도 하면 괜찮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대신 종이에 적었죠.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을 7시간을 시켜주면요. 그 시간을 그 게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들들한테 항상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뭘 먼저 하고 뭘 해야 된다. 아빠도 병원에서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골프를 치거나 내 여가생활을 하지 않냐. 너네도 주중에 할 일을 하고 주말에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던 그런 약속들이 뭐냐면요. 주중에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놨어요. 항상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다투는 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숙제, 그 다음에 학원은 꼭 가기, 그 다음에 뭐 준비물 잘 챙기기 이런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하면 주말에 게임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게임 시간도 정확히 분배를 했습니다. 소영이 그럼 애들은 주에 7시간이면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지 아세요? 매일 1시간씩 하고 싶죠. 네. 매일. 근데 매일 1시간씩 하면요. 1시간 시켜줄 그 게임 하는 생각만 해요. 매일. 그리고요. 게임 소장님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은요 금방 지나가요. 맞아요. 시작했는데 엄마가 이제 끝내라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금요일날 1시간 반, 토요일날 2시간 반, 일요일날 3시간 이렇게 애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네. 주말에 좀 2시간, 3시간 정도 해야 우리가 좀 게임을 했구나 맞아요.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주말에 정해놨어요. 그러면 게임과 지금 이제 거실 교육법에서 이제 PC가 그런 역할을 하죠. 아이들은 놀아야 되고, 그렇죠. 특히나 우리 이 두 아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맞습니다. 아이들이었고, 그거를 같이 계약서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 네. 이제 그거를 조율해 가면서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시간 조율을 하고. 공부는 좀 어땠나요? 이걸 시작한 게 아이들 몇 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거실 교육법 시작한 게 10년 됐죠. 10년의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네. 전부 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시작했을 때가 대략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네. 그 다음 6살이었습니다. 1학년과 8살, 6살. 6살부터 시작을, 그럼 뭐 거의 학창 시절을 다 지금 네, 거실에서 다 여기서 보냈죠.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요. 중학교 1학년부터 첫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보는데 저는 거실에 머무는 거는 각자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들이 거실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시험인데 수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엄마가 그 방을 갔더니요. 그 방에 또 책이 되게 많거든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책을 꺼내서 엄청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시험은 그렇게 원하는 생각만큼 못 본 거죠. 그래서 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도 방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좀 딴짓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후에는 수는 계속 거실에서만 공부했어요. 근데 거실에서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아들들이 여기서 자기가 멍 때리거나 딴짓하는 것도 많이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옆에 있어주니까요. 좀 힘이 난대요. 거실은 공부는요. 저도 학교 때도 해봤지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공부를 혼자 이렇게 무슨 간절함도 없는데 하기가 되게 힘든데 아빠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면
옆에서 봐주면 감시한다는 생각보다요, 응원해준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TV에서 거실 공부의 마법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거실 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집중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거실에서 공부하면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둘도 막 있고 하니까 좀 집중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요, 두 아들이요. 딱히 괜찮다고. 뭐 집중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그냥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 그리고 쿨하게 정말 게이밍 PC까지 있는 이런 환경에서 네. 첫째 수가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꿈을 언제부터 가지게 됐을까요? 사실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정보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지 좀 않죠. 네네. 그러진 않고 그 학부모 설명회 같은데 수랑 엄마랑 몇 번 갔었어요. 그 설명회 듣고 수가 자기도 한번 영재학교 시험을 한번 봐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시험을 치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수가 갑자기 수학여행을 갔다 오더니 자기가 이번에 치겠다. 영재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서를 냈고 진짜 운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는 할 수 없이 했는데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거를 하려면 그 과정이 또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급하게 그걸 다 하려면 아내가 진짜 그때 많이 고생했거든요. 갑자기 보겠다고 해서 생각은 좀 하고 있었지만 내년에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는 그냥 이 동네에서 수학도 좀 선행을 했고 그리고 딱히 준비를 뭐 엄청 열심히 한 건 없고요. 수가 당연히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 하나고요. 그 다음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하면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합격하지 않았나. 그게 큰 네, 그거 말고는 됐겠다. 왜 합격했는지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네. 뒤늦게 그런 목표가 생겼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힘이 되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책을 읽고 아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뭐 토론을 하고 또 이제 형제끼리도 사이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사이가 너무 좋아요. 형제끼리 사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그러니까 두 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요. 처음에 한 대였어요, 한 대. 당연히 아내도 맞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싸우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아내도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거실에 그쵸, 컴퓨터가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네.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자기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 대를 샀어요. 샀는데 아내가 한두 달 지나더니요. 또 좀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면 거실에서 한 명 공부 한 명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컴퓨터 게임하는 아들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아들이 더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그걸 왜 구경하고 있냐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대를 더 구입하자. 그때 아내한테 그때 진짜 맞을 뻔했어요. 장난하냐고 지금. 지금 한 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대를 또 사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한 대를 더 사면 아들들이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 끝내는 시간도 똑같이 끝나고 할 거다. 그래서 아내가 거의 그냥 한번 해보자, 싫지만 해보자는 식으로 한 대를 더 샀어요. 샀는데 딱 하루 지나는 순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샀네. 왜냐면 아들들이요. 네, 둘 다 게임을 시작하고 같이 끝내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주말에 게임을 할 때도요. 둘이 서로 체크를 해요. 너 할 일 다 했냐고 지금.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이게 네. 지금 한참 오버워치를 했을 때 얘기잖아요. 네. 그거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더 재밌으니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같이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네요. 야, 너 빨리 다 해야 우리가 네, 같이 같이 게임을 해야 할 수가 되니까. 있는데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PC가 한 대면
나머지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맞아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하고 싶고. 그러니까, 왜냐면 하고 있으니까 이미 온갖 신경과 맞습니다. 공부는 더 이상 지금 안중이 없는 상태가 되고, 왜 빨리 지금 내 차례가 돼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내자. 게임이 딱 끝나지도 않죠. 항상 그 시간이 돼도 그 다음 판이 또 있고, 판 중간에도 나올 수도 없거든요. 소리 잘하시네요.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근데 대부분 또 형들이 동생을 네,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대부분 시끄러워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예 사이가 좋게 만드는 참 게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원장님 이야기나 뭐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게임을 잘 활용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도 하고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네. 보상,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보상이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저는 아내랑 얘기한 게 우리는 게임을 무기로 쓰자. 무기로 쓰자고 했는데요. 저기 데이터가 증명한 공부의 진실을 보면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중학생, 남학생들한테 게임을 1시간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몇 분을 더 할까? 연구를 했더니요. 1.8분을 더 했어요. 1시간 안 했는데. 여학생을 했더니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2.7분. 게임을 하지 않게 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그 집에도 엄마들도 알아야 되는 게 아빠가 계속 TV를 보고 있다고 핀자를 주거든요. 하루 종일 TV만 보냐. 그랬더니 아빠가 나와서 그럼 애들하고 책을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들은 핸드폰을 들고 가서 유튜브를 보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싫다고 게임하지 못하게 하면요. 애들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거 우리의 무기로 쓰자. 그래서 게임을 무기로 쓰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의 그런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과정, 이런 공부를 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숙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줄 때 부모들이요. 좀 자기 생각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쉬운 거는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는 보상을 뭘로 받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는 게임 시간. 그러면 다른 건 없어. 우리는 게임 시간.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우리는 게임 시간.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 제일 좋아하는 보상을 게임 시간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많은 맞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가 꽂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동기와 보상으로 뭐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독서 아까 우리 첫째 수가 영재학교를 특별하게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독서다. 보통 이제 거실 교육 저도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거실에서 미니 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TV도 좀 없애고 요새 애들 TV도 안 보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 독서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8살, 6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실 교육에도 핵심이 아마 독서였을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을 어떻게 좀 코칭을 해주셨나요?